안녕하십니까. KNS 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모집이 시작된 모집 요강이 발표가 된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례 전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최근 재외국민 전형의 동향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최근 재외국민 전형 자체는 코로나 영향 그리고 해외 주재원으로 가시는 분들이나 3년 특례 전형에 해당되는 분들의 어떤 지속적인 감소 등의 영향으로 재외국민 전형의 전반적인 변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 학급별 모집 요강 및 변경 사항인데요. 가장 가까이는 지난 5월 3일 날 발표가 된 연대 그리고 지난 4월 30일 날 발표가 된 고대를 중심으로 최근에 발표된 2022학년도 재외국민 특별 전형에 대해서 몇 가지 분석과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주요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음 설명에 대한 예고를 드리겠는데요. 아시다시피 저희 KNS 수학원은 이번 5월을 시작으로 매주 설명회를 진행하며 특례 전형 그리고 2학기에 진행되고 있는 수시 특기자 학생부 종합 전형에 대한 전형 안내 및 기출문제 분석에 대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다음 설명에는 어떤 내용들이 들어갈지에 대해서 미리 예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말씀드린 재외국민 전형에 대한 전반적인 동향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서류 전형으로의 가속화. 자, 서류 전형이 가속화된다는 말은 아마 지난 몇 년간 특례 전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보신 학부모님들 그리고 자녀가 둘 이상이 되셔서 과거에 첫째와 또 둘째를 보시면서 특례 전형이 이렇게 바뀌었구나 라는 것들을 경험하시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이 공감하시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실제로 2018년도부터 성균관대학교가 지필해서 면접, 이제 서류로 바뀌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다양한 학교들이 서류 전형으로 완벽하게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급기야 이후 예고사항에서도 설명을 가볍게 드리겠지만 내년부터는 이화여대조차도 지필고사가 폐지가 되고 완벽히 서류 전형으로 대체되는 형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학생부 종합 전형, 그러니까 수시 내에 있는 여러 전형들에서도 서류 전형으로의 가속화가 이루어지는 어떤 동일선상에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는데요. 서류 전형으로 선발이 이루어진다는 말은 다시 말해서 이 학생이 고교과정, 그게 국내가 됐든 해외가 됐든 체류국가, 한국이든 이외의 국가가 됐든 간에 학교 생활을 얼마나 충실히 했느냐에 중점을 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서류 전형의 가속화가 의미하는 바는 그 무엇보다도 첫 번째는 바로 내신이라고 보여집니다. 한국에서는 내신이라고 표현하지만 외국에서는 GPA 또는 IB 학교에서는 IA 정도로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학교를 다니는 재학 중에 얼마나 충실히 학교 생활을 이행했는지를 본다는 것들이 바로 서류 전형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과거에는 서류 전형을 평가할 때 이제 수시나 또는 정시 전형을 앞두고 있는 학생부 과정에서는 한국에서 출석 일수 그리고 선생님들 평가 이런 부분들 좀 중요하게 보는 경향이 있는데요. 특례를 준비하는 우리 학생들의 경우에는 해외 고교 재학 중에 출석 일수에 대한 부분보다도 학교 내용을 얼마나 충실히 이행했느냐, 학업 성과에 대한 내용들을 우선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우리가 특례에서 되게 중요하게 보는 것들 중에 하나가 교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또는 학교와 연계된 액티비티 활동들에 대한 어떤 그 증빙 자료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 전형으로 가속화된다는 것은 우리가 과거에 중요하게 봤던 SAT나 또는 그 밖의 공인어학 성적들을 가지고 이 학생이 어떤 실력을 가지고 있다라고 평가를 한다기보다는 기존의 학교 생활 중에 얼마나 충실했느냐에 평가한다는 기준이 될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 실시간 비대면 혹은 영상 제출 면접의 정착입니다. 아시다시피 2020년도는 특례 전형에 있어서는 아주 최악의 한 해였습니다. 코로나의 급작스러운 영향으로 해서 주요 사립되었던 연대 고대의 면접 전형이 급작스레 변경이 되었고 이후 2학기 수시에서도 서류로 변경되거나 예고된 전형들을 조금씩 변경하는 사항들이 발생했었는데요. 작년에 우리가 주의할 점 중 하나가 지난해 진행이 된 한양대 특례 국제학부 면접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오프라인 면접이 진행됐었습니다. 하지만 연대와 고대 같은 경우는 코로나 영향에 따라
실시간 비대면 혹은 영상 제출 면접으로 대체가 되었는데요. 특히 고대 같은 경우에는 영상 제출 면접이 되면서 면접 문제조차도 땡땡 학과에 지원하는 학생의 어떤 지원 동기 그리고 지원자로서의 자질이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이 나왔었습니다. 이 말은 과거에는 이 특례 전형에서의 면접이라는 것들이 어떤 문제를 보고 제시문 기반의 문제를 보고 내가 가진 어떤 지식들을 총동원해서 우리 학교에 수학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었냐를 평가하는 기준이 됐다면 이제는 이 면접이 그저 형식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이어 2022학년도 제국민 특례 전형의 연대와 고대의 면접 유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2차에서 면접이 40% 반영으로 비중이 들어가고 고대 같은 경우는 면접이 2차에 30% 비중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면접은 고대는 미리 주어진 제시문에 맞게끔 영상을 찍어 제출하고 연대도 그와 유사한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특이한 점은 나중에 한 번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연대의 경우에는 국제학부, 특히 UIC 단과대 UIC 계열에 지원하시는 분들은 영어로 면접이 진행된다는 부분, 그 부분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 국제학부가 영어로 면접을 진행하고 코로나로 인해 불가피하게 영상 제출 면접인데 이게 무엇이 동향이자 특이한 부분이냐라고 본다면 과거와는 달리 이런 간단한 수준의 면접을 통해서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들이 이제는 서류 전형의 가속화와 일맥상통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저희가 특례 기출문제 분석을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나가겠다고 설명을 드릴 텐데요. 그러니까 가볍게 말씀드리자면 연대의 경우에는 과거 제국민 특례 전형 국제학부에서는 통계 지표라든가 또는 간단한 제시문의 형태의 영어 지문을 주고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면접이 진행되었습니다. 고려대학교 3년 특례의 경우에는 이미 우리가 겪어봤던 과거 고대 일반 전형 그리고 여러 계열 적합형 전형에서 나왔던 문제처럼 가나다 세계의 한국어 지문 혹은 통계 지표가 들어간 지문들을 포함한 3, 4개 문제가 나왔던 것들이 과거로 유행했습니다. 그러면 2019학년도 혹은 2020학년도의 지원을 했던 특례 전형의 어떤 문제보다는 단순한 비대면 영상 제출 면접으로 그리고 서류의 비중이 커진다는 것들은 과거에 비해서 면접 비중이 낮아질 수 있다. 특히 특례의 경우에는 그런 맥락에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의학과의 모집이 시작됐다는 겁니다. 이미 의치학 전문대학원이 폐지가 되고 다시 의대 체제로 바뀌면서 이 부분은 이미 이렇게 이루어질 거라는 수순이 예고된 형태였는데요. 실제로 뒤에서 보여지겠지만 몇몇 학교들에서는 의학과, 약학과에서 제국민 특례 전형으로 아주 소수 인원, 가령 한두 명 정도 인원을 새로 뽑겠다. 이 말은 이공계 최상위권 계열들 학생, 특히 특례 지원자 중에서는 과거에는 공대를 지원하거나 아니면 카이스트나 이런 쪽으로 좀 빠졌던 친구들이 이제는 수도권 내 의학과로 지원 가능하다. 치열한 경쟁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이공계 관련 학과의 신설입니다. 세부 모집 요강에서는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최근 연세대학교는 글로벌 대학에 좀 확대되는 방식 그리고 이공계 학과들도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해서 이공계 학과 신설과 이런 학과들에 대해 특례 인원들을 적극적으로 유치하면서 이제 실용적인 학문 연구 방식으로 나가겠다는 걸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전형에 대해서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고려대입니다. 이번 4월 30일 날 발표된 고려대학교 제국민 특례 전형에 대한 평가 방식입니다. 첫 번째, 1단계에서 서류를 100%로 본다. 그리고 두 번째, 2단계는 1단계 성적과 면접의 30%가 들어간다. 그럼 이 면접 30%란 말은 다시 말해서 보시는 것처럼 면접고사는 영상 면접, 업로드 방식의 비대면으로 이루어진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관련 세부사항은 15쪽 면접고사 관련 사항이 나와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면접이 어떻게 진행되겠다라는 요강에 대한 설명들이 요강에 나와 있는데
저희가 찾아본 바에 따르면 지난해 고려대학교 특례 면접이 진행됐던 방식은 조형예술학과의 지원자의 동기와 우리 학과에 들어와서 무엇을 하고 싶냐에 대해서 간단한 한 줄짜리 질문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올해 고려대학교의 면접,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 면접 방식을 한다면 그 부분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 예상됩니다. 혹여나 일부 학부모님들께서는 작년은 코로나라 했기 때문에 처음이라서 그런 것일 수 있다. 올해는 좀 더 정교한 방식의 문제가 나오지 않겠냐. 연대에서 영어로 질문한다고 했으니까 고대는 뭔가 다르지 않겠냐라고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을 텐데요. 자, 말씀드린 것처럼 영상을 업로드하는 방식입니다. 면접고사의 문제는 미리 공개가 되고 그리고 영상을 업로드하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제시문 기반의 면접 문항을 준다 하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주어진 상태, 미리 공개된 문제 상태에서 영상을 긴 시간 동안 녹화해서 업로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년과도 비슷한 수준으로 아주 간단한 식의 학생이 평가할 수 있는 기본 인상에 관련된 질문들이 등장할 것이라 예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고대는 면접 30%의 비중,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지문 형태의 면접 방식에서는 실제로 면접 비중이 30%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었는데요. 현행은 크게 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않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밑에 중요한 부분이 좀 나오죠. 자, 고려대는 이번 22학년도 3년 특례부터 평가 방법이 조금 바뀌게 되죠. 자, 문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이공계 같은 경우는, 이과의 경우에는 올해부터 인문계와 자연계 모두 1단계 서류 100%, 2단계 서류 실시대 면접 30%. 자, 지난해까지는 이공계의 경우에는 수학의 지필고사가 들어갔었는데요. 수학에 관련된 것들. 이제는 문과, 이과, 통합 아주 전형을 간소화시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고려대 제출 서류가 되겠습니다. 특례를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께서는, 특히 상위권 대학을 지원하시는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지금 보여드린 이 서류 목록에 대한 전반적인 것들을 다 보셨을 겁니다. 이미 4월 30일 이전에도 지난해 요강이나 그 이전 자료들을 열심히 구글링하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갖춰야 될 필수 서류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계실 겁니다. 아마 5월 말 6월 초 이제 해외고 졸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정부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백신을 맞은 사람의 자가격리 면제해준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예고사항이고요. 현재는 자가격리를 거쳐야 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 자가격리 기간에 무엇을 놓치고 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어떻게 가이드나 컨설팅을 받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이 많으시리라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고대 같은 경우에는 필수 서류들에 대한 목록들, 고대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도 마찬가지죠. 이 부분들은 학부모님들께서 반드시 숙지하셔가지고 돌아오시기 전에 필수 서류들을 구비하실 수 있도록 주의를 드리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내년을 준비하고 있는 올해 2021학년도 입시생들이죠. 부터 고려대는 자기소개서 제출이 폐지가 됐습니다. 자, 이 부분은 특례뿐만 아니라 수시 전형의 모든 방식에도 고대는 올해 전면적으로 자기소개서를 폐지하겠다고 지난해 이미 발표를 했었는데요. 자기소개서가 폐지된다는 그 의미는 다시 말해 학생들이 스스로 어필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입증 능력들, 그러니까 증빙 서류와 넘어서는 자신들이 무엇을 배웠고 어떻게 깨달았다는 그 설명들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음을 의미합니다. 보신 것처럼 추천서와 어학 입증 서류도 폐지됐습니다. 그럼 학부모님께서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도 이걸 거예요. 그럼 고대는 뭘로 평가하겠다는 거죠? 자, 제가 서두의 어떤 동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려대학교는 철저하게 서류에 기반한 정성평가를 하겠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미 고려대학교에서 발표된 지난해 입시 결과에 대한 자료가 유튜브 영상에도 이미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학과별로 또는 수시 학생부 수시 전형 내에서의 어떤 전형별에 따른 내신 등급까지도 상세하게 통계 자료가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고대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단순 서류만 가지고 평가하겠다. 근데 그 서류가 남들도 내고 우리 아이와 다른 아이가 똑같이 내는 서류가 간다면 무슨 변별력이 있을까라고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우리가 알고 있는 내년도 고려대 제출 서류에 대한 것만 보자면 합격을 결정짓는 요소를 봤을 때 성적표,
그리고 활동 증빙 서류 목록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 성적표라고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이 뭐겠습니까? 아까 서두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성적표가 의미하는 건 학업, 그리고 그간에 학교에서 열심히 생활했냐 안 했냐, 수학 능력에 대한 설명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활동 증빙 서류. 자, 다른 학생들과 차별될 수 있는 우리 아이만의 특별한 스페셜티가 바로 성적표나 활동 증빙 서류 목록에서 결정이 나겠다고 보여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사는 지역, 우리 아이가 다녔던 학교에는 어떤 별다른 액티비티가 없다. 그런데 이 부분이 억울하다. 어떻게 채워야 될까? 자, 우리가 알고 있는 활동 증빙 서류는 해외고의 기준은 다르죠. 국내고는 철저하게 교내로 제한되어 있고 그나마도 지난해 코로나로 인해서 작년에 고2였던 학생들은 올해 고3이 돼서 활동 증빙 서류 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없습니다. 과거에는 교내 말하기 대회, 글쓰기 대회, 토론 대회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교내에서 소위 상장을 만들어주고 학생들의 활동 목록을 만들어주기 위해 여러 가지 어떤 활동들이 있었는데요. 국내고 같은 경우는 지금 등교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거의 없어졌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동등한 조건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특례의 경우는 체류 국가와 지역에 따라 또는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어떤 그 수준에 따라서 이 활동 증빙 서류 목록이 소위 차별화 포인트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활동 증빙 서류 목록표를 제출하고 그리고 국외 고교의 스쿨 프로파일, 학교가 어떤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도 제출해야 된다는 부분이 되죠. 과거에는 학교 프로파일을 그냥 학교에서 제공하는 브로셔를 냈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이런 부분들의 차별을 주기 위해서는 학교가 어떤 액티비티를 하고 있고 그 브로셔에 관련된 디테일한 내용들을 학교의 어떤 증명을 받은 상태의 어떤 여러 가지 목록들을 자세히 구성해서 가지고 오는 것도 하나의 차별화 포인트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자, 성균관대학교 평가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미 성균관대학교 같은 경우는 과거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필고사에서 면접에서 한 2회 정도 면접을 진행하다가 이제 완벽한 지필로 바뀌었죠. 보신 것처럼 제국민 전형의 모집 인원은 32명, 자연계 29명, 약학과 의학과 해서 5명 정도, 약간명이 되겠죠. 주요 변경사항 중에 포인트는 뭐라고? 약학과 신설이 되면서 중고교 3명을 선발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역시도 중요하게 보여지는 부분들이 자기소개서와 추천서가 폐지가 됐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2024년도를 준비하고 있는 내후년 입시생들에 적용되는 이제 국내 대학 지원 시 전면 자소서 폐지란 이런 여러 가지 항목들이 기본적으로 하나의 어떤 프로세스의 과정으로 이루어진다. 근데 고대는 그걸 가장 빨리 이루었다. 이렇게 보시는 것 중요합니다. 자, 이제 중앙대를 보겠습니다. 중앙대 평가 방식은 모집 요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세부 모집보다는 어찌됐든 간에 약학부 그리고 의학부에서 인원을 뽑고 있다. 그래서 총 87명을 선발하는 가운데 약대의 경우 1명, 의대와 약대의 특례, 그러니까 3년 특례와 12년 전과정 특례를 1명씩 선발해서 총 2명이 신설됐다는 것. 자, 모집 인원이 적다고 해서 아주 어려운 거 아니죠. 이 모집 단위에 필요한 어떤 조건에 저희가 해당이 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시겠지만 서류평가가 100%고 2단계가 성적, 그리고 심층 면접.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지성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뭐죠? 그 학생의 지적 능력을 평가하는 요인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의학대 면접에 관해서는 뭐 MMI 평가라고 해서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있죠. 면접 방식이 있는데요. 문제들이 있는데요. 아마 이 지성도 이런 맥락 내에서 문제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요. 하단에 보시는 것처럼 전형 방법에 대해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고 전형 과정이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다.
보신 것처럼 약학부나 의학부의 경우에는 1단계 합격자 발표 후에 면접 전형이 8월 28일 토요일 날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자, 통상 우리가 입시 캘린더를 한번 떠올려 볼 수 있겠습니다. 해외고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5월 말 6월 초에 해외고를 졸업을 하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 통상 6월 중순 말쯤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 한국에 들어와서 우리 애가 현지에 있을 때 생겨야 했던 서류들과 달리 이런저런 학교의 문의 또는 여러 컨설팅 업체와의 상담을 통해서 이 서류가 좀 더 필요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아포스토리 같은 영상 증빙 서류를 통해서 서류를 다시 가지고 오게 되죠. 그리고 7월 초 중순 시기에 원서 접수를 진행하고 7월 말 전형일부터 본격적으로 면접이 진행됩니다. 물론 지필고사는 그 이전에 이루어지는 학교도 많이 있죠. 그럼 우리가 직접 어떤 수험생으로서의 긴장감을 느끼게 되는 면접 또는 지필고사가 7월 말부터 이루어진다고 봤을 때 그 전형의 결과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8월 28일 토요일이죠. 자, 연고대 면접 일정이 지난해 그리고 그 이전까지도 8월 중순에 끝이 났습니다. 신설대 약학과의 경우에는 면접이 8월 말에 이루어진다는 것들이 상당히 시간적 여유가 있다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실제로 이 이전에 시험 봤던 만약에 중앙대학교 약대를 지원한 친구가 한양대학교 특례 또 국제학부를 지원했다고 한다면 이미 한 달 전에 시험 보는 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결과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런 특례 지원 시에도 우리 아이가 지원했을 때 1차 서류 발표가 언제 나고 또 2차 전형이 있다고 한다면 서류 100%가 아닌 2차 전형이 있다고 한다면 그 2차 전형이 언제 이루어지면서 그 입시 일정들의 어떤 빈틈이나 또는 겹침이 있는가 이런 부분들도 충분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8월달까지 해서 소위 특례 전형 관련된 어떤 입시가 끝나게 되면 9월쯤 잠시 쉬어가거나 아니면 2학기 수시 전형을 준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통상 과거에는 특례 전형을 진행할 때 우리가 수시 6장의 카드 중에서 특례로 5장 그리고 혹시 모르니까 2학기 특기자 전형 한 개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수 학부모님들이 아시는 것처럼 이제 특기자 전형으로 남은 학교는 소위 연대국제학부 그리고 이화여대 그리고 아주 하단에 있는 국민대 정도만 남았는데요. 특기자 전형 건너뛰고 학생부 종합전형을 쓰게 된다면 물론 해외고라 최저에 걸리진 않겠지만 해외고로 하스를 지원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전형을 준비하는 친구들까지도 함께 고려한다면 이제 전형의 방식은 과거의 특례 5 그리고 특기자 1 정도의 어떤 비중이었을 때 이제는 특례 이상 많이 줄이게 되면 특례를 2장밖에 안 쓰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2학기 특기자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도 원서를 골고루 분배하는 식으로 조금 어떤 분산 효과를 노리는 방식도 충분히 고려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9월 중순 지나서 이제 우리가 추석이 지나게 되면 본격적인 2학기 수시 모집 전형에 대한 원서 접수가 진행이 되죠. 그래서 특례 전형을 지원하시는 분들은 7월부터 9월 원서 접수 그리고 짧게는 10월 달에 2학기 특기자 전형에서의 면접까지 포함한다면 수험기가 좀 긴다고 보여질 수 있는데요. 반면에 국내고 학생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메리트 있는 것이죠. 국내 학생들은 특기자 전형의 축소와 그리고 학생부 종합 전형에서의 수능 최저 조건으로 인해서 너무 긴 수험생을 갖게 됩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많죠. 그래서 특례 지원자들이 우리가 특례 내에서 무조건 뭔가를 끝내겠다. 물론 그런 마음도 좋습니다. 이 전제에는 자기 성적이 상당히 좋아야 됨이 깔려있죠. 그렇지 않고 나는 리스크를 안기보다는 분산이 되더라도 이런저런 학교들에 골고루 내가 지원해서 시험을 보고 또는 학교에 입학하고 싶다. 그러니까 그런 전반적인 어떤 전형의 과정도 함께 고려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십니다. 중앙대학교의 이번 전형에서 아주 특이한 점은 바로 복수 지원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전형 기간이 같아도 수시 모집, 재외국민과 특별전 포함해서 6개 이내의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다시 말해 중앙대학교 내에서도 수시의 모든 전형은 이내에서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 그럼 이게 무슨 의미냐? 자, 저희가 밑에 하단에 예시를 좀 설명해 뒀는데요.
특례 전형을 지원하고 다빈치 이제 2학기 수시 전형이죠. 다른 전형의 지원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이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특례와 2학기 수시에서의 원서 분산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다른 학교들은 특례 어떤 학교를 A 학교를 지원했다면 수시에는 같은 학교를 지원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겠죠. 특례에서 연대 UD를 써서 특례 전형을 지원했고 그리고 2학기 수시에 특기자나 또는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하스를 쓰고 싶다. 뭐 이런 것들도 좀 가능할 수도 있겠습니다. 중대의 특색은 내에서의 수시 전형에 복수 지원이 가능하다는 게 포인트가 되겠고요. 주의사항 중에 다만 다른 전형 지원 시 지원자가 확인할 적합 여부에 따라 당연한 얘기죠. 그래서 복수 지원이 금지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수시 모집 내에서 합격자가 정시 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이거는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특례로 지원하는 자는 수시에도 지원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중대에서 저희가 한 번 더 힘을 주어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부분들의 학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이 중대 원서를 가장 많이 쓰실 겁니다. 자, 특례 지원자들의 원서 배열을 좀 제가 나열해 볼까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12년 특례밖에 없기 때문에 제외하겠습니다. 연대, 고대, 그리고 성대, 서류 100%인 서강대까지 지원하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아주 초상위 계열이겠죠. 그리고 제가 지금 4개 학교만 나열했지만 그것보다 더 초상위에 있는 이과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아마 이런 학교들의 의대나 또는 약대, 이번에 신설된 약대나 그리고 카이스트나 이런 학교들을 좀 같이 포함하게 될 겁니다. 문과 학생들이라면 어떨까요? 연대, 고대 같이 쓰는 애들은 아마 아시다시피 SAT나 IB 점수가 상당히 높은 친구들일 겁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서강대를 쓰는 경우도 있겠지만 조금 안정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대나 이대나 또는 외대 혹은 아까 이전에 보셨던 성균관대처럼 몇 개 학교를 깔고 가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한양대를 쓸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신의 성적이 아주 초상위권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연고대를 쓰면서 중대는 무조건 포함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좀 더 힘주어 말씀을 드린 거고요. 자, 이제 중대학교의 학업 입증 서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표준화 학력 입증 서류, 바로 SAT나 A레벨 같은, AP 같은 스코어들을 제출 가능하다. 그래서 몇 개까지 쓸 수 있다라고 있죠? 물론 항목이 10번까지로 해서 늘 불안해하시는 부모님도 많으실 겁니다. 몇 개 다 못 채웠는데 어떡하지? 자, 과거에 수시 전형 중에 지금도 마찬가지죠.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2학기 수시에서 서류 목록에 수상 실적, 어학 성적, 각 서류마다 1번부터 항목 10번까지 있습니다. 저희가 오랜 기간 상담을 하다 보면 특히 국내고 학생들 경우에는 이 10번까지의 목록을 다 채워야 되는 것이냐, 저는 터플과 탭스밖에 없어가지고 2개밖에 못 채웠다. 되게 불안하다. 아시다시피 임의 항목일 뿐이지 반드시 10개를 채워야 되는 거 아닙니다. 이미 중도 귀국자로서 한국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이 한다면 이런 서류 목록에 대해서 다른 학교는 서류만 보고 어학 점수를 쓸 수가 없는데 여기를 쓸 수가 있으니까 제가 뭐라도 더해서 채워야 되는 거 아닌가요? 델레라도 봐야 되나요? JPLT라도 봐야 되나요? 그러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전과 달리 서류 학교 축소 편집이 좀 가능하다. 그래서 목록을 쓸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학력 입증 서류와 관련해서는 표준 학력으로 IB, AP, SAT, 그리고 교내 활동으로 수상실정 자격증, 그리고 봉사활동 동아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활동 증빙 서류의 대부분이 봉사활동이나 동아리가 되겠죠. 어학 관련 증빙 서류는 토익, 토플, 탭스 이밖에 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외 기타 활동에서 주의 깊게 보셔야 되는 게 지원자가 희망하는 서류 제출 일체. 그럼 무슨 말입니까? 너가 내고 싶은 거 다 내. 이런 말이죠. 자, 여기서 주의할 부분이 뭐라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고민하시는 부모님들이나 학생들은 아마 이런 부분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중앙대학교 무슨 과에 지원하는데 나는 이런 관련 동아리를 했어요. 또는 저는 이런 서류도 외부로 받았는데요. 그렇죠? 그래서 소위 맞춤화가 될 수 있다면 더 금상첨화가 되겠죠. 자, 내용 구성 어떻게 하냐? 자유형식으로 구성하면 됩니다. 불과 3년 전에 몇몇 학생 같은 경우에는 특례 서류를 내면서 선생님 어떤 식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 되죠? 제가 이걸 다 편집했는데 혼자 하기 힘들어서 제가 디자이너한테 맡겼어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왜? 자유형식으로 하니까. 과거에 경희대학교에서 네오르네상스 전형에서 국제학부 지원으로 학생을 뽑을 때 이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수시 특기자 전형에서. 지금 폐지가 됐죠. 작년에 마지막으로. 20장 가까이 서류를 내게 했습니다. 서강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2학기 수시에서 지금은 서류로 다 끝났지만 과거에 아트 앤 테크놀로지 그 전형에서 학과에서 포트폴리오 내라고 했습니다. 자유형식으로. 자, 우리가 자유형식으로 너가 가지고 있는 증빙 서류를 내라고 했을 때 학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죠. 어떻게 해야 돋보일까? 내가 소논문을 작성했다. 논문을 다 내야 될까요? 아니죠. 논문의 제목과 요약 같은 것들이 보일 수 있도록 자, 판독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했습니다. 보일 수 있도록 잘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좀 과거에 특별한 경우에는 이걸 디자인에 맡겨서 어떻게 편집을 하고 뭐 꾸미고 하지만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판독이 가능한 PDF 형태나 사진 형태로서 잘 모아서 출력했을 때 A4용지 사이즈로 10매 정도가 보이면 된다. 요거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스코어 리포팅 뭐죠? 학업능 입증 서류 요약서에 반드시 기재할 필요가 있다. 자세하게 기재하시라는 얘기죠. 자, 그 밖에 중대는 서류 제출 방법이 초등학교, 자, 그 밖에 초등학교, 성적증명서, 중학교 관련 서류, 당연히 내야 될 부분이죠. 그리고 학업의 서류로서 내야 될 부분들, 이거는 뭐 가족관계와 실제 해외 체류를 증명하는 서류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 더, 3국에서 수학학생, 자, 제3국 수학자료서, 그리고 증빙서류. 이 3국이라는 것들은 이제 부모의 체류 지역과 다른 경우 뭐 여러 가지가 되겠죠. 자, 이제 중앙대학교 자기소개서를 좀 더 축소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2학년도 3월 입학 제외국민 특별전형 샘플 양식인데요. 자, 자기소개서 문항 3개의 질문으로 축소가 됐다. 과거에는 4개였습니다. 국내 수시도 4개였죠. 자, 고대는 폐지를 했고 성대도 폐지를 했는데 지금 중앙대학교 같은 경우는 3개의 문항으로 축소했습니다. 점진적으로 가겠다는 말이죠. 잠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기 노력했던 경험 기술, 그리고 한국 생활 및 대학 적응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 기술하시오. 그럼 우리가 2학기 수시와 좀 비교해 보겠습니다. 2학기 수시에서는 1번 문항이 학업과 관련된 내용, 2번이 학업 이외에 관련된 활동들, 3번이 배러 나눔 활동 갈등 관리, 4번은 학교마다 자유형식이지만 대체로 지원 동기가 되죠. 그리고 그 이전으로 시간을 돌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학교육협의회 공통자소서 문항 있기 전에 각 대학들이 2014년도 이전에는 어떤 식의 자기소개서 문항을 구성했냐. 공교롭게도 우리가 일반 대학 졸업자들이 회사를 지원하는 영상 서식과 똑같았습니다. 첫 번째, 성장 과정. 두 번째, 성격의 장단점. 세 번째, 살면서 가장 큰 성공 혹은 실패의 경험담에 대해서 서술하라. 네 번째, 지원 동기. 자, 그런 것들을 고민하면서 같이 보시면 환경입니다. 성장 과정이 되겠죠. 성장 과정인데 디테일하게 학교, 외국 생활을 했습니다. 노력했던 경험들입니다. 그럼 나에게 주어진 환경들을 어떻게 내가 맞추고 또 극복했냐? 적응과 극복이 될 것이고요. 이게 나한테 어떤 영향을 주었냐? 자, learn from what?
무엇을 배웠냐는 것이죠. 이것으로부터.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기재가 돼야 될 것이고요. 두 번째, 재학기간. 자, 지난해까지도 존재하고, 그리고 아직도 자기소개서가 존재하고 있다면 대기업 공통문항으로 들어가 있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세 번째, 자,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노력한 경험. 이게 아마 우리가 알고 있는 3번 문항인 배려, 나눔, 협동, 갈등 관리의 어떤 다른 버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앙대학교는 이런 식으로 자소서를 구성하며 이전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것처럼 어떤 활동 표준화 성적 지표, 활동 준비 서류 같은 거에서 자신의 성적과 그리고 그 밖의 활동들을 마음껏 표출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제 경희대를 보겠습니다. 2010학년도 경희대 같은 경우는 경희대가 보통 지필고사였는데요. 필답고사의 출제 범위에 약간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 화법과 작문 부분들이 제외가 됐고요. 영어는 현행과 같은 유지가 되지만 수학은 확률 통계가 제외가 됐다. 아마 이과 학생들에게는 이 확률 통계가 제외됐다는 것이 얼마나 고무적인 상황인지도 좀 연결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집단의 명칭이 조금씩 바뀌었습니다. 컴퓨터공학과, 우리가 소위 컴공이라고 얘기하죠. 이 컴퓨터공학과가 컴퓨터공학부 내 컴퓨터공학과, 그리고 공학부 내 인공지능학과. 다시 말해 개별 학과를 학부로 올리면서 공학과와 그리고 인공지능학과, AI 학과가 되겠죠. 두 개 학과로 확대됐다. 그리고 원예생명공학부를 스마트팜과학과로 좀 더 이름 명칭 변경하는 것이죠. 그리고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빅데이터 응용학과를 신설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과 계열의 학과들이 변경, 확대, 신설됐다는 것들은 이 시대의 트렌드를 경희대가 얼마나 반영하고자 했는지 그 의지를 보여주는 부분들이니까 이런 것들도 지원 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학과의 변경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아마 대다수의 이제 저희 학원이나 또는 컨설팅 문의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연락 오신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그겁니다. 연대 UD를 지원하는데요. 문과예요, 이과예요? 혹은 UD를 지원하는데 하스는 뭐예요? 자, 모집 요건에 보면 아주 디테일하게 나와 있죠. 근데 그 부분을 건너뛰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학부모님들이 자, UIC 계열, 언더우드 국제대학 내에 UD가 있고 하스가 있는데 그냥 UD는 서울에 있다가 졸업하는 거, 하스는 송도에 있다가 졸업하는 거. 그래서 UD가 소위 점수로는 더 높은 학생들이 가고 하스가 점수로는 더 낮은 학생들이 간다. 이런 식의 이미지가 상당히 굳어졌습니다. 특히 해외 학부모님께서는. 하지만 지난해부터 하스는 2학기 수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국내 학생들만 지원할 수 있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수시 전형에서 특기자 전형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국내 학생, 해외 학생 다 지원 가능하면서 이제는 분위기가 완전 바뀌었습니다. 하스도 아시겠지만 세부 학과 중에 우리가 통계도 배우고 어떤 기술 경영, 환경 여러 가지 배우는 분야들이 너무 많아졌죠.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UD 문과가 흔히 고대 국제학부와 비교될 만큼 문과적 속성이 너무 강했다면 이제 하스는 융합학문이죠. 그 단과 학부 명칭이 의미하는 것처럼. 그래서 하스 위상이 높아지는 것처럼 학교도 끊임없이 학과의 명칭 변경과 그리고 이 학과들이 포괄할 수 있는 범위를 확장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님들 세대에 또는 자녀가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개별 학과는 무조건 이것만 배운다 라는 인식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 제가 경희대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부분이 그런 겁니다. 아, 학과에 대한 설명도 한번 해야 될까? 자, 과거에는 특정 학과는 무엇을 배우고 졸업해서 무슨 일을 한다. 우리가 흔히 학교 서류 자료에서, 학교 소개 자료에서 많이 보는 것 같은 그런 이제 도식화가 가능했죠. 단순한 식으로. 근데 이제는 그렇게 판단하기 어렵고 그런 방식의 어떤 그 자료들도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바꿔가고 모집 요강에 점차 반영하고 있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학부모들이 우리 자녀가 특히 해외고 같은 경우는 문과와 이과의 구분이 없죠. 수학도 잘하는데 영어도 되게 잘하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생물을 좋아하는데 영어를 잘해. 대신 수학을 못해. 어떻게 해야 되지? 얘는 이과로 써야 될까요? 문과로 써야 될까요? 자, 국내고 학생이라면 이미 학제가 그렇게 구분되어 있고 물론 이제 차후년도부터는 이제 문이과 통합교육을 통해 가지고 수능에서도 변경된 방식으로 나오겠지만 그 이전에 지금 지원하는 우리 자녀들이 또는 우리 아이의 어떤 학과 지원에 관련해서는 아마
학과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연구하시고 검토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자, 이제 경희대학교 자기소개서 양식 변경 사항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자기소개서 양식이 변경되었다는 건 고려대학교처럼 없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앞서 보여드린 중앙대처럼 자, 변화는 있지만 자기소개서는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변경 전, 지난해까지만 해도 1번, 2번 두 가지 문항이었습니다. 근데 변경 후에는 세 가지 문항으로. 자, 오히려 한 개 문항이 늘어났죠. 이건 과거에 다른 학교들이 4개에서 혹은 3개에서 질문 형식 좀 변경했던 것과 달리 경희대는 워낙 적었기 때문에 하나 늘었다는 거. 그리고 변경 후에 지금 보여드린 이 내용들이 앞서 보여드린 중대와 똑같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우리 아이가 경희대 중앙대학교도 지원하고 2학기 수시로 그 밖에 학교도 지원하는데 상위권 같은 고대과 같은 학교를 지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자기소개서를 써야 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한다면 2학기 수시 모집 학생부 종합전형의 자기소개서 유형 어때요? 여기서 유추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는 외국어 대학교가 되겠습니다. 외국어 대학교는 아시겠지만 100% 서류로 진행됩니다. 자, 외대 전형에서는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예년과 똑같이 100% 서류 전형으로 진행이 되고요. 하지만 내년부터 2023학년도죠. 특례에서는 뭐라고요? 서류 100%로 선발 전환한다. 다시 말해서 서류 평가 점수를 200점을 환산해가지고 100% 전환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2023학년도죠. 올해까지는 지필고사가 있습니다. 변동사항 없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뭐라고요? 서류 평가가 100%로 진행된다. 그럼 이화여대와 같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저희 다음 시간에는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이제 각 학교별 2022학년도 모집 요강에 대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몇몇 학교들에 관해서는 2023학년도 내후년 입학을 하는 내년 입시생들에게 필요한 변경 예고사항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재외국민 전형의 기출문제. 여기서 말씀드린 기출문제는 우리가 특례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필고사에 대한 얘기는 아닙니다. 지필고사는 하나하나 문제 분석하기 상당히 어려우니까요. 하지만 여기서 말씀드린 기출문제라고 한다는 건 연대 그리고 고대 면접이 진행되는 학교들에 있어서 면접이 코로나 전후로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 지금 영상 초반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연대는 과거의 통계 자료 그리고 어떤 한 단락 정도 영어 문장들을 이해하고 거기에 따른 어떤 자신의 생각을 얹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야 되고 고대는 지문과 제시문과 질문이 명확한 어떤 저형적인 서류 형태의 면접이었는데요. 코로나 이후 바뀌었다고 했죠. 그러면 그 바뀌게 되면서 변별력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까? 또는 바뀐 유형에서의 어떤 변화가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바로 코로나 전후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여기서 중요하게 보실 거는 우리 아이가 문과인데 한양대학교 재외국민 특례 전형은 3명을 뽑습니다. 이 국제학부를 지원했을 때 코로나임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한양대학교는 실제로 국제학부를 오프라인으로 면접 제시문을 주고 진행했기 때문에 한양대는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이라면 다음 주 영상을 참고하시는 것들이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의사항이나 또는 필요한 질문들이 있으면 저희 KNS 학원이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특례 특기자 카페에 질문을 남기시고 자료들이 여기 올라와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지금 설명드린 이 내용들은 유튜브 영상들에 그대로 올라가고요. 실제로 카카오톡 KNS 특례 특기자로 가면 오픈 채팅을 통해서 직접 아주 디테일한 질문들에 대한 상담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으니까 한번 방문 상담을 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유선 전화로도 가능합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특례 2022학년도 특례 요강과 2023학년도 몇 가지 변경사항에 대한 예고를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말씀드린 것처럼 특례 기출문제에 대한 분석으로 다음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